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애초에 로그인과 회원가입 버튼 자체가 로그인을 했을 때에는 안 나오도록 바꿔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제가 전 시간에 시간을 좀 들여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그냥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 빼고 다 꺼주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로그인 버튼이랑 회원가입 버튼이 그냥 언제나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냥 main.jsp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그래요. 그죠? 얘를 로그인을 했으면 안 나오게 해야 되고요, 로그인을 안 했을 때만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조건문, if 조건문을 써야 돼요. 근데 if 조건문은 누구 문법이죠? 자바 문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스크립트를 열어서 조건문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 메인 페이지가 알려면, 얘가 일단 main.jsp가 로그인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쵸, 세션에 있는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션에 있는 거를 언제 어디서든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가져오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메인 서블릿, 메인 페이지 서블릿에서 받아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받아온 애를 JSP에 넘길 때 JSP한테는 뭐밖에 못 넘겨요? 네, 요청, 응답밖에 못 넘겨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세팅해서 넘겼죠. 요청에 세팅해서 넘겨줄 거예요. 그럼 JSP가 리퀘스트에 있는 get attribute로 꺼내다가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페이지 서블릿에서 JSP한테 일을 넘기기 전에 세션 변수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는 리퀘스트 안에 들어있는 getSession을 사용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애초에 지금 이 변수가 세션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는데, 가져왔을 때 이미 로그인 한 상태라면 로그인 되어 있는 정보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럼 얘한테 있는 거를 꺼내서 어딘가에 담아서 넘겨준다, 이런 상황인 거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죠. 만약에 세션 안에 있는, 우리가 set attribute로 저장을 했어요. 그 set attribute로 저장한 값을 꺼내 오려면 뭐겠어요? get attribute 해서 키로 꺼내 오면 돼요. 여기에 우리가 넣어준 키가 아까 멤버 to 로그인, 여기서 이 키잖아요. 이 키. 이 키를 가져다가 보면 되는데 뭘 갖고 와도 딱히 상관은 없어요. 뭘로 할까? 그냥 이거 가져오겠습니다. 고유한 넘버 이거 가져와서 얘가 세션에 있는 get attribute 얘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여기서 저장한 set attribute에다가 얘를 가지고 저장을 했잖아요. set attribute를 했어요. 그럼 세션에 있는 걸 get으로 꺼내올 때 이 get attribute는요, 사실상 이거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그냥 보세요. 얘도 실제로 존재하는 클래스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원래 보던 방식대로 클래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데, 어디 갔어? get attribute, get, 여기다. 얘를 보시면 지금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브젝트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맵에서 오브젝트로 받는 그 키 밸류 세팅할 때처럼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떠한 특정 값으로 비교를 해서 써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네, 평변환해서 써야 된다. 그거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애초에 오브젝트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얘가 값이 안 들어있다면, 값이 비어있다면, 세션에 들어있는 get attribute 얘를 했는데 값이 비어있대요. 그럼 어떤 경우예요? 네, 로그인 아직 안 한 거예요. 로그인을 해야만 여기다 set attribute가 될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얘를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오브젝트니까 리턴 타입이 세션에 있는 get attribute로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를 꺼내 왔는데, 얘 이 멤버 아이디 자체는 숫자인 거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여기서 이 값으로 세팅을 했으면 이 밸류는 인트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검증하고 있는 거는 없는 경우를 보는, 아니 있는 경우를 보려고 한 거잖아요. 널이 아니면 이니까, 그렇죠? 널이 아니란 얘기는 네, 실제로 값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로그인을 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널이다 그러면 값이 안 들어있는 경우일 거니까 로그인을 안 한 경우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이런 거 하나 하겠습니다. int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별수 하나 만들어주고 얘한테 아니다, 여기는 먼저 마이너스 1, 일단 기본값 세팅을 마이너스 1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통해 문제가 없다면 이 친구의 값을 얘로 바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쓰면 안 되니까 형변환을 한번 해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 해주면 이거 지금 널 검증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 기본값을 세팅을 해요. 근데 이 세션 안에 얘를 꺼내 오려고 했을 때 널이 아닐 때 지금 가져오는 세션에 있는 값을 넣어주겠다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얘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들어있지 않을 때 얘를 가져다 쓰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get 파라미터 했는데 걔가 뭐 널 들어있고 이러면은 널 포인트 익셉션 이런 거 발생하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 거쳐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리퀘스트에 set attribute를 통해 여기다가 세팅을 할 겁니다.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이렇게. 이래야 이제 JSP가 이 값을 꺼내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마이너스 1로 세팅한 이유는 그냥 이제 int 타입으로 가지고 뭐 배열할 때도 그랬고 리스트 할 때도 그랬고 없다 판단할 때 보통 마이너스 1 쓴다고 했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얘도 그냥 마이너스 1 넣어 놓은 거고, 여기서는 뭐 사실 0으로 해도 큰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이 get attribute로 가져오는 로그인드 멤버 ID 얘는 0인 경우는 없을 거니까, 우리가 애초에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설계해놨으니까 오토 인크리먼트로 1부터 올라가게끔, 그죠? 그래서 0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int 타입으로 데이터 없다, 안 들어있다 판단할 때 보통 마이너스 1 쓰니까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main.jsp에서 스크립트릿을 사용해서 저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겠죠? 얘는 int 로그인드 멤버 id 라고 하는 애를 통해 리퀘스트에 있는 .get attribute 속성에서 키를 로그인드 멤버 id 라는 애로 가져오게 되겠죠? 근데 얘도 그냥 못 써요. 형변환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봤던 방식들, 그죠? 자, 이러면 얘 가지고 넘어왔고, 실제로 세팅이 됐으면 회원 번호가 들어왔을 거니까 비교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여기다가 스크립트리 또 하나 열어주고요. 만약에 넣어줄 겁니다. 근데 얘도 좀 미리 닫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왜냐면 이 조건이 참일 때 얘네를 보여주거나 조건이 거짓일 때 얘네를 보여주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되니까 어차피 나뉘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분리시켜 준 거고, 이 해당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 애가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얘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그인을 안 한 상태를 먼저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가 값이 -1인 상태겠죠? 그게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일 거니까, 그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세팅을 해놔서 이 조건이 참을 만나지 않아서 이걸 안 했다면 얘는 -1 그대로 넘어갈 거니까, 그죠? 얘가 -1이다 이러면 로그인을 안 한 상태겠죠? 그때는 얘네 둘을 보여줄 거다, 그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걸 좀 복사를 할게요. 하나 복사해서 이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얘가 만약에 -1이 아니다 혹은 뭐 0보다 크다, 뭐 어떤 조건을 줘도 좋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뭐 꼭 이거여야만 한다는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주고 나서 이때는 로그 아웃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로그 아웃은 뭐 페이지 보여줄 거 없으니까 바로 두 로그 아웃으로 넘겨줄게요. 로그 아웃.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우리 메인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 딱 했을 때 현재 로그인을 안 한 상태니까 둘 다 나와요.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환영합니다 하고 나서 메인 페이지 갔을 때 없죠.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애초에 그럼 버튼이 없기 때문에 중복 로그인을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여기서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로그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로그인을 하는데 여기다가 파라미터 세팅을 뭐 로그인 아이디는 뭐 테스트 2고, 그 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는 테스트 2고 해서 요청 보내면 이거 로그인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은 없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포스트로 막아놨기 때문에 실제 로그인을 할 때 파라미터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사용자들은. 이 컬럼이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이런 걸 자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없고, 다시 우리가 만약에 get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거 다시 껐다 켤게요. 로그아웃이 아직 없으니까. 자, 로그인을 할 때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하는데 여기서 포스트가 아니라 get을 썼대요. 그럼 여기에 지금 로그인 아이디랑 로그인 패스워드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세팅이 됐겠죠. 이렇게 해놨으면은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요청을 보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변수로 어떻게 세팅해놨는지 아는 거니까, 사용자가 볼 수 있게 개발자가 만들어 버린 거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포스트로 해놨죠. 그럼 이거 까보려면 개발자 도구 열어서 막 디테일하게 까봐야 되죠.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단 막히는 거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어느 정도는 하긴 해야 돼요. 아예 요청으로 불가능하게끔 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더 숨겨 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일단 이렇게만 해도 로그인 버튼 사라지게 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로그아웃 버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두 로그아웃 서블릿 하나 필요한 거니까 두 로그인 하나 복사해서 두 로그 아웃 하나 만들어 주고요. 들어가서 요청 바꿔줘야겠죠? 그 로그 아웃. 그리고 얘도 직접 응답할 거니까 이런 거 필요할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DB를 갔다 올 필요가 있나요? 로그 아웃? 딱히 없죠? DB 안 갔다 올 거니까 불필요한 거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필요 없고,
얘네도 필요 없고 그냥 일단 다 지워놓고 해도 되겠네요. 응답하는 것만 하나 살려놓죠. 이것만. 이렇게 얘는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이것만 하나 살려놓고 자, 그럼 로그아웃 기능 여기서는 뭐 해주면 되겠어요? 네, 세션에 있는 우리가 저장했던 set attribute로 저장했던 그 속성을 비워주면 되겠죠? 자, 그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션을 쓰려면 변수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리퀘스트에 있는 getSession으로 가지고 와야 세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세션을 못 써요. 이 과정을 한번 거쳐주고 지금 세션 안에 있는 속성을 제거를 할 건데 어떤 속성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때는 remove attribute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야?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키가 들어가면 돼요. 키. 우리가 set attribute 할 때 썼던 키, 지금 보면은 이 두 가지 저장하고 있죠. 로그인, 로그아웃을 할 거면 두 개 저장했으니까 둘 다 빼주는 게 맞겠죠? 여기서는 복사해 와서 하나 넣어주고, 이것도 복사해 와서 하나 넣어주고, 그러면 세션 안에 있는 set attribute로 저장되어 있던 로그인 그 회원 정보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시지 같은 거는 뭐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하나 보여주면 되겠죠? 로그아웃 했을 때는 메인으로 돌려보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두 로그아웃도 끝난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근데 지금 실제로 로그인을 했을 이것 때문에 볼 수 있겠구나. 해보자. 자, 근데 로그아웃 버튼 누르면 될까요? 안되죠. 두 로그아웃 서블릿이 아예 새로 생겼어요. 이거 임포트 때문에 노란 줄이 있구나. 그러면 다시 서버를 한번 껐다 켜줘야 되고, 자, 여기서 새로 고침해보면 일단 로그아웃 상태 로그인을 해볼게요. 테슬님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나왔죠? 여기서 로그아웃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로그아웃이 된다면 메인 페이지에 로그인과 회원가입 버튼이 나타나면 돼요.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뜨면서 나타나죠. 로그아웃 기능 끝.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커밋을 하고요. 로그아웃 기능 주연, 그리고 이렇게만 하죠. 사실상 우리가 지금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 했던 방식이 그 방식 플러스 JSP, 그리고 JSP를 쓰기 위한 서블릿, 그거 추가된 거 말고는 똑같아요. 전반적인 로직의 흐름은 다 같잖아요. 우리가 이미 게시판을 두 번이나 만들어 보고 세 번째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로직 같은 부분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죠. 자, 그럼 이제 로그인 기능도 했고 로그아웃 기능도 했고 회원가입 기능도 했고 만들만한 거 엔간한 거 다 만들었어요. 이제 로그인이 가능해요. 그럼 뭘 추가하면 좋을까요? 게시물 작성할 때 회원, 글쓴이, 글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주면 좋겠죠? 저장을 해주고 수정과 삭제해서 권한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뭐 워낙 간단한 거니까 그냥 바로 같이 할까요? 게시물을 쓸 때 아티클 라이트 글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얘를 눌렀을 때 애초에 뭘 해야 돼요? 네, 로그인을 안 하면 사용이 안 되게끔 막아야 돼요. 그쵸? 만약에 로그인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글쓰기 버튼, 글쓰기 기능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런 거 세팅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멤버 테이블에 컬럼이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멤버 아이디 컬럼이 아예 없으니까 현재 여기다가 바로 만들어줘도 되고, 만들어서 테이블 자체를 다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배웠던 거 얼터 테이블 사용해서 컬럼 하나 추가해줘도 되고, 여러분들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여기다 만들게요. 멤버 아이디. 여기는 인트로 할 거고, 음수 없이 언사인드로 할 거고, 낱널 들어갈 거고, 이 정도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런 컬럼 하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데이터도 조금 만들어 볼까요? 회원가입 직접 하는 거 귀찮으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REG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 타이틀이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네,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하나 더 네임. 네임이 왜 여기 있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멤버 아이디 하나 넣어줘야겠죠? 얘는 1번 있었다고 하고, 이건 뭐야? 여기 컬럼 들어가야 되고, 이거 복사해서 얘는 2번 회원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해서 얘는 잠깐만, 저 왜 멤버 테스트에다가 지금 이걸 추가하고 있죠? 이거 아니고 테스트 이름을 유저 1, 얘는 유저 2, 회원은 2개 정도 만들어 놓도록 하고, 얘를 바꿔야죠? 잘못 생각했네요. 여기에 멤버 아이디. 저 혹시 컬럼을 멤버에다가 이런, 얘는 아티클에 만들어줘야 돼요. 됐고, 테스트 1. 여기에 얘는 1번 회원이 썼다. 그리고 얘는 2번 회원이 썼다. 그리고 세 번째, 얘 같은 경우는 1번 회원이 썼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회원이 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3번 회원이 쓰게 되면은 우리 못 봐요. 이렇게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것도 빼줘. 얘는 3은 뺍시다. 아예 지금 2번 회원까지 밖에 없는 방식으로. 자, 그러면 이만큼 다시 실행시키고요. 네, 아티클 3개 돌려주고, 멤버 3개, 2개 돌려주고, 이거는 이제 안 할게요. 지금 여기다가 아직 추가를 안 했으니까. 그럼 아이 뭐야, 왜 지웠어? 다시 셀렉트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예 여기까지 한번 해야죠. 아티클은 글 3개 들어있을 거고, 이거는 얘 빼고, 멤버는 이건 뭐야? 멤버는 2개 들어있는 상태.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 바뀌었으니까 얘도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 to right 서블릿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티클 to right. 여기로 와서 근데 여기로 올 게 아니라 라이트 서블릿으로 먼저 가야겠네요. 로그인 안 했으면 애초에 여기로 못 들어오게끔 막아줘야 되니까, 이걸로 일 넘기기 전에 응답해줘야 되니까, 그죠? 이런 데다가 일단 세션을 하나 꺼내서, 서블릿 말고 세션, 리퀘스트에 get session으로 가져와 놓고, 조건을 한번 봐야겠죠? 만약에 세션에 get attribute를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를 봤는데 얘가 널이다.
어떤 경우에요? 네, 로그인 아직 안 한 경우겠죠? 로그인을 안 했을 때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초에 그 메시지를 그냥 보여줘 버리고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넘기고 있죠, JSP한테. 근데 그 전에 여기서 걸러냈을 때 이거는 JSP한테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응답하고 끝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응답하면 돼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거 to 로그인 여기도 있지 않나? 이런 거 하나 가져다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보여주지?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이때 로그인으로 돌려보내면 괜찮겠네요. 멤버의 로그인으로. 근데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보낸 이 응답하려고 보낸 이 문구를 인지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팅했던 거 있죠. 리스폰스 set 컨텐츠 타입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가져오죠. to 로그인. 그럼 이 조건에 해당될 때만 세팅을 할 거고 응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보내면 오류 나니까 리턴 끝내버려야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일단 됐습니다. 막아줄 거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우리 거에서 홈의 메인에서 로그인을 안 한 상태고 게시물 리스트 가서 글쓰기를 하면 로그인 이용해주세요 돌아오는 거죠. 로그인으로 문제가 없죠? 만약에 여기 리턴이 빠지게 되면 이제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얘는 응답을 하려고 하는데 응답을 넘기기도 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꼬입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얘를 만나기 전에 애초에 여기까지만 일을 하고 얘는 더 이상 일을 안 할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서블릿에서 직접 응답하는 것도 세팅할 수가 있고 그냥 JSP한테 일을 넘기는 것도 세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런 조건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조건문 안에 넣어준 이유는 이 조건문일 때만 이 스스로 응답을 할 거니까 굳이 밖에 세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것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거기서 거긴 거죠. 이제 실제로 두 라이트에 넘어갔을 때 여기를 들어왔다면 애초에 밖에서 안 걸러졌다는 얘기니까 로그인을 한 상태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설트 할 때 정보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보 어디 들어있어요? 작성자에 대한 정보. 내가 로그인을 했고 글쓰기 버튼을 눌러서 글쓰기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저장돼야 되는 그 글에 저장돼야 되는 작성자에 대한 정보는 결국 누구예요? 네, 세션에 들어있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겠죠? 그 회원의 아이디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하나 가져와 놓고 이거 말고 얘를 복사하는 게 낫겠다. 여기다가 멤버 아이디 라고 넣어주고 이 자리에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로그인된 멤버 아이디 키를 통해 그 아이디를 꺼내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세션 그냥 못 쓴다 그랬죠.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네, 우리 그냥 세션 쓰는 방식. 아이고, 이거 말고 세션 만들어서 리퀘스트에 있는 get 세션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세션에 있는 get attribute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뭐라고 안 하잖아요. 이게 진짜 괜찮을 수도 있고요,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일단 해볼게요. 왜 그런 거냐면 일단 로그인을 하죠. 이제 안 막을 거고 입력을 했다고 했을 때 작성
뭐라고 안 하네요. 제가 왜 뭐라고 할 수도 있냐라고 했던 거냐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정보 잘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거냐면, 얘 get 어트리뷰트로 꺼내오면 타입이 뭐라고요? 오브젝트예요. 근데 이게 DB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 멤버 아이디는 인트 타입이잖아요. 근데 얘는 오브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서 형변환을 잘 매칭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던 건데, 뭐라고 안 하네요. 여러분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이걸 확실하게 하고 싶다, 얘는 숫자인 거 우리가 알죠.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깔끔한 거긴 해요. 이러면 통신상에 뭔가 형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형변환을 해서 넘긴 거니까, 그쵸?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아예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얘를 넘겨요. 보통 이러면 우리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 형변환 빠지면 애초에 뭐라고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방식은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변수를 굳이 만들지 않고 바로 넘긴다고 한다면 일일성이니까, 만약에 얘를 또 필요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변수에 만들어 놓으면 불러와 놓은 걸로 변수만 가지고 쓰면 되니까 그거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뭐 이런 거는 약간 이제 하다 보면 센스로 그냥 처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했을 때 별 문제만 없다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혹시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뭐 일회성이니까 그냥 여기서 형변환해서 넘기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변수 만들어서 해도 상관 전혀 없고요. 우리가 아무튼 유의해야 되는 건 얘는 오브젝트 리턴이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만 보여드리고 직접 넣는 거 안 보여드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막 안 돼가지고 에러가 났어요. 그럼 이제 고민에 빠지겠죠. 뭐가 문제일까? 타입이 안 맞는데 뭐가 문제지? 왜 타입이 안 맞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여기서 에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직접 넣는 거 해본 적이 없지만 그냥 해본 거고, 해봤을 때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가 저장이 잘 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죠. 실제 DB에서 문제가 없는 것까지는 봤고, 이걸 직접 넣는 게 됐는데 변수에 넣었다가 넣는 게 안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그냥 따로 테스트를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좀 만들어 놓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작성할 때 작성자 정보를 저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네, 수정 삭제 권한 체크도 해야 되고요. 또 있죠. 리스트랑 디테일에서 작성자 정보 보여주는 거. 그거 보여줄 때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 많이 했죠. 조인해서 라이터 네임 작성자 명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수업 끝나고 해보시면 되고요. 내일 수업에서는 그 내용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